안녕하세요, 부산 처자입니다. 오늘은 망양로 삼복도로 투어의 2탄이고요. 갈 길이 바빠서 서둘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민주공원에서 망양로 따라서 내려온 길이고요. 초량동입니다. 여기 왼쪽에 금수 슈퍼라고 적힌 곳으로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1941년에 지어진 일본 적산 가옥을 개조해서 만든 요즘에 이 근방에서는 가장 핫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초보 운전이라면 진입로가 길이 좁고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기를 바라고요. 오른쪽에 담벼락 위가 다 카페 주차장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꽤 넓은 주차장이 있고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적산 가옥이란 뜻은 자기 나라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인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 된 후에 일본인들이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국내의 적산 가옥은 해방 후에 대부분이 일반인들한테 매각이 되었고요. 부산은 일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이다 보니까 일제와 관련된 그런 적산 가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중구와 동구에 많습니다. 여기는 1941년에 지어진 초량 1941이라는 카페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과거로 온 것 같은 그런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오래된 고가구들이 보이는 인스타 감성의 카페인데요. 여러 종류의 우유가 주 메뉴인 우유 카페입니다. 단풍 우유, 동백 우유, 벚꽃 우유 등 그런 시즌별 우유가 있는데 가격은 기본이 우유 한 병이 6,000원이고요. 과일 샌드위치는 9,000원입니다. 가격이 후덜덜하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완전 상반된 분위기의 현대적이고 모던한 창고형 카페인 초량 845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뷰가 정말 좋은 카페인데요. 여기 카페를 통과해서 초량 1941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망양로 길 따라서 달리다 보면 얼마 못 가서 바로 왼쪽에 친환경 스카이웨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2016년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보행자 도로와 양쪽으로 58대 주차 공간이 있고 전망데크가 있는 곳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등산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전망이 뛰어난 곳에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목적으로 건설이 된 곳인데요. 그런데 이름은 친환경인데 20년이 넘은 벚나무 40여 그루를 베어버리고 만드는 전망대라고 하는데 친환경 의도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곳입니다. 미세먼지 같은데 날이 흐리네요. 왼쪽 아래로 학교 지붕이 보이는데요. 예전에 선화 여상이었던 지금 이름은 부산 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망대 벤치에는 시인 유치환님의 시가 있는데요. 매우 가까운 곳에 유치한 시인의 우체통과 갤러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아래에는 부산 컴퓨터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망양로 일대 학교들은 다 오래되고 역사가 깊습니다. 1965년에 개교한 학교인데요. 특성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예전 이름은 선화여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남녀공학학교가 되었고요. 같은 재단으로 바로 아래 선화여중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코너를 딱 돌면 빨간색으로 우편함이 보이는데요. 여기가 유치환의 우체통이 있는 곳입니다. 청마 유치환 시인의 예술과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우체통을 설치해 뒀는데요. 이 우체통은 1년 뒤에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입니다. 시인의 우편국에서라는 시에서 모티브한 우체통인데요. 매일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 유치환님의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유치환 시인의 원래 고향은 통영인데요. 사회활동을 여기 부산 동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념을 하게 됐고요. 경남여고 교장을 2번을 역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미성극장 앞에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까 우체통이 있는 곳을 버스로 오려면 부산역에서 190번 또는 508번을 타고 초량 구동 주민센터에 내리면 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낳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동네와 길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길 망양로는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망양로라고 하고요. 오래전부터 보수산으로 오르내리기 위한 삼복도로였는데 포장도로로 개설이 된 길입니다. 삼복도로란 말은 국어 사전에는 없던 말이었는데요. 산동네를 지나는 길은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에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산의 허리를 베어서 닦은 이런 길은 부산에만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64년 초량 삼복도로가 최초로 개통이 된 삼복도로입니다. 초량 삼복도로가 1969년에 수정동과 이어지고 그 길이 여기 망양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영도 삼복도로가 있고 전포동의 삼복도로, 그 외에 여러 삼복도로가 생겨나면서 부산을 상징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아래에는 수정산 배수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1931년에 만들어진 상수도의 배수지입니다. 아이돌 배수지는 아니고요. 네, 일본은 식민사업을 위해 부산에 일본인을 크게 늘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물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건립이 된 곳입니다. 범어사 정수장에서 여기 수정산 배수지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게 해서 모았다가 이곳의 물은 부산의 중구와 서구, 동구 일대에 급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배수로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고요. 조절지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 위에는 흙을 덮어서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난 교차로에서 산을 올려다 보면 낡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1960년에 지어진 17개 동으로 되어 있는 수정 아파트였는데요. 수정동을 대표하는 서민 아파트이고요. 부산 근현대사의 산 증인 같은 그런 부산을 대표하는 노후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층마다 공동 화장실을 쓰는 정말 보기 드문 아파트입니다. 저렇게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풍경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힌 곳인데요. 아파트 주민의 대부분은 독거노인들인데 작년에 저기 수정아파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잠깐 동안이나마 실험적으로 빈집 2채를 활용해서 갤러리로 꾸며 놓았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동구 수정동입니다. 수정동은 조선시대 두모포 또는 고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시대 외교기관이었던 일본 외관이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외관이 초량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관 또는 고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철 1호선 부산 진역 일대를 고관 입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정동이란 뒷산인 수정산에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수정산은 수정동 일대를 뒤에서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옛날부터 모래가 많고 황토는 적어서 비가 많이 와도 신발에 흙이 묻질 않았다고 하고요. 산 정상에 큰 분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크리스탈 수정이 발굴이 되었다고 해서 수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맑은 물이 샘솟아서 수정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동구와 진구의 경계에 있는 산이고요. 수정산 아래에는 수정터널이 산 중턱을 관통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학교는 1955년에 개교한 수정동에 있는 수성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 아래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동구에는 주민들의 고령화와 학생수 감소로 폐교한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자천초등학교가 2년 전에 폐교를 했고요. 중앙초등학교도 폐교했고, 그리고 올해 초에 금성중학교도 폐교를 했습니다. 올해 전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했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다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 최대 20조의 부산 최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초량동, 그리고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여기 일대에서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큰 길에 있는 그 부산 일보사와 또 방송사들도 북항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2030년에는 부산 엑스포도 북항에서 개최를 할 예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이 고개는 성북고개라고 합니다. 이 고개의 예전 이름은 아리랑 고개였습니다. 고개를 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넘었다고 하는 데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조선 팔도에는 곳곳에 성이 많지만 특히 부산에는 성이 유독 많은데요. 섬나라 일본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런 국경 도시였기 때문에 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금정산성을 비롯해서 동래 읍성과 자수영성, 부산 진성 등이 있는데요. 그런 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기를 성동, 성서, 성남, 성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지명들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성북고개도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성북고개 정상에 다다르면 범일동 성북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웹툰 이화구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간판들과 벽이 전부 다 온통 웹툰 만화 그림들로 꾸며진 동화 같은 다소 이색적인 전통시장입니다. 여기 시장은 1960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 딱 60년이 되는 시장인데요. 작년 19년에 이렇게 웹툰 거리로 조성이 되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많이들 모르시는 곳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이고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인 그 만화 특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평범하던 그냥 전통시장 거리가 전체 발랄한 젊은 느낌으로 변신을 했고요. 웹툰 캐릭터들이 하이 하면서 반겨주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웹툰을 잘 모르지만 온라인상에서 유명한 웹툰들이라고 하는데요. 유명 웹툰 작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비어있던 상가들은 젊은 청년 요리사들이 그 식당을 열었고요. 2층의 공간에는 만화 카페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만화 체험관도 생겼습니다. 동구 도서관 옥상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 역사 전망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동구 삼복도로에서 또 다른 핫플레이스, 그런 새로운 이화구길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근처에 도로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는 그 드라마 쌈마이웨이 촬영 장소로 유명한 호천마을도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부산은 2017년부터 매년 웹툰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요. 저는 몰랐네요. 그래서 여기 성북시장에 웹툰 만화 거리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잘 보면 가게 앞에는 가게에 대한 설명들도 친절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셔터에 그려진 그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버스로 오려면 86번, 87번, 186번을 타면 올 수가 있고요. 주차는 근처에 성북 공영 주차장이 제일 가깝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동구 도서관 앞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맞다 이요 일본말 같네요. 해석하면 맞죠 그렇죠 란 뜻입니다. 시장 끝까지 들어오면 증산공원이라고 적힌 표석이 보이는데요. 입구에는 범일 배수지 공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에 넉점반이라는 동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동시는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의 뒤를 잇는 고 윤석중 시인의 동시입니다. 1940년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분의 대표작은 정말 수없이 많은데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 겁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또 깊은 산속 옹달샘, 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네, 이런 대표작이 있습니다. 여기는 증산공원 입구이고요. 바로 왼쪽에 동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터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과 정발 장군이 맞서 싸운 격전지였습니다. 원래 성터였던 부산 진성을 무너뜨리고 왜군은 일본식 성을 쌓았는데요. 자성대와 여기 증산에 축성을 했습니다. 자성대에 가면 부산 진성이 남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증산 외성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축조한 일본군의 병참 기지였고요. 외성 중에서 가장 먼저 축조가 된 성입니다.
일부를 보수를 한 것인데 측면 방어에 유리하도록 성벽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외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바다는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이 있었던 곳으로 의미가 큰 곳입니다. 여기 전망대는 꽤 높아서 부산 항해 경치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망향로로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성북 고개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앞에 범일 삼거리에서 계속 내려가면 범곡 교차로가 나옵니다. 망향로 길은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3탄에서 또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탄에서는 이중섭 거리와 맛집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처자였습니다.